예. 갑작스러운 휴원 결정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뭐 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뭐 어수선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일단 휴원하는 동안에는 여기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강의는 대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 강의를 하고 나서 숙제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이제 숙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 혹은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시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수투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마무리를 했었고요. 오늘 4단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라는 걸 할 건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간단히 얘기를 해봅시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뭐죠? 서로 다른 두 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는 fa에서 fb까지 변하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걸 우리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는데 그 녀석의 의미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죠. 자, 그리고 b가 a를 향해서 한없이 이제 가까워지면 그때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a라는 한 점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한, 즉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서 x의 변화량이 0을 향해서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값을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값의 의미는 그 한 점에서 그은 곡선에다가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계산하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 이제 도함수라는 걸 만들었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새로운 함수죠. 자, 그래서 미분하시오, 미분해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도함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든 혹은 미분계수든 도함수든 어쨌든 어떤 직선의 기울기 이런 거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하고 도함수를 쭉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곡선, 어떤 y 이꼴 fx라고 하는 곡선이 있으면 그 곡선 위에서 이제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우리 1학년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2차 함수의 접선이 어떻게 되냐, 뭐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접선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다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짓을 할 건데 단지 이제 차이점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본래 2차 함수하고 그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는 뭐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다 적용해서 풀 수도 있었지만 이제 접선 방정식을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었죠.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어떤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의 접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크게 유형별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서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었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였어요? 기울기 m 요게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어떻게 풀었어요? y 이꼴 mx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중심과 직선 사이가 반지름과 같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y 이꼴 m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제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기울기가 m인 원의 접선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풀 수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유형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이번엔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썼던 게
한 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 m을 찾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유형이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원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원이 두 개가 등장을 해서 공통 내접선 두 개가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생긴 공통 외접선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즉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 공통으로 동시에 접하는, 두 개의 도형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를 이제 관찰을 했었죠. 그게 이제 공통 접선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접선과 관련된 접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수학의 단원에서는 이 접선 문제 유형은 항상 요 크게 요 네 가지 순서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y = fx라고 하는 의미의 함수가 이제 제시가 돼서 그 함수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제일 처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할 건데, 이제 순서를 보시면 이제 원 대신에 y = fx 곡선이 나타나겠죠.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원 대신에 곡선 바깥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개의 곡선이 있어서 y = fx, y = gx 이런 두 개의 곡선이 있어서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접근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막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단원 명칭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단원이 방금 계속 언급한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균값 정리라고 있죠. 자, 이거는 또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되는 어떤 공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공식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녀석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전체가 이제 다 섞여 있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으로 들어갈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곡선 위의 한 점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수학상이라고 하는 파트,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기울기하고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점, 직선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 하나를 알고 다른 걸 모른다면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기울기를 아는데 한 점을 몰라.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 숫자가 들어갈 테니까 그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접선도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점의 좌표 하나가 주어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원 대신에 함수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접점의 좌표하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지나가는 점 좌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이 두 개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형은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죠. 접점의 좌표를. 자,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 곡선이 미분 가능한 곡선이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함수 fx 곡선이죠. y =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 = a에서의 미분 계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f'(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했네. 자, 그래서 이제
점의 좌표하고 기울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 직선 그 패턴으로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해 두세요. 한 점, 곡선 위의 한 점 A, FA를 알면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그놈이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점의 좌표와 기울기 두 개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놈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이그젬플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3차 함수. 자, y 이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위의 점 2, 0 위의 점이죠. 실제로 대입해보면 2의 세제곱 8이고요. 4 곱하기 2니까 8 마이너스 8. 그래서 2, 0 맞죠?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x좌표인 2에서 미분 계수 f'2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 fx를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4x인데 3차 함수 걔를 이제 미분을 한 거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가 fx의 도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2는 요 도함수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2, 0을 지나고 기울기가 8인 직선의 방정식, 즉 x 이퀄 2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미분계수를 구하면 바로 기울기가 될 테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개념 확장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접점을 지나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소리죠. 접점을 지나고 그리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용어는 이제 뭐 크게 모르셔도 그러니까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접선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건데 이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용어로 이제 법선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다 한글로 풀어놨죠. 법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뭐 누가 학교 선생님이든 누군가 하여튼 법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런 간단한 용어 정도는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접점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y 이꼴 fx 위의 점 a, fa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수직이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죠.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는 f'a니까 법선의 기울기,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한 거죠. 자, 그래서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f'a분의 1인 직선. 저 녀석이 접선의 수직인.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a, fa가 여기 있는데 접선이 요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 녀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제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자, 이제 접점의 좌표를 알고 기울기를 몰라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 유형을 좀 전에 한 거고 이번엔 반대죠. 접점의 좌표를 몰라요. 기울기만 알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제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한 점, 즉 접점의 좌표를 알면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동시에 알게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y 이꼴 fa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라고 되겠네요. 자,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걸 항상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여기 a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접점의 a좌표는 fa가 되겠죠. 자, 이제 아까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맨 첫 번째 유형에서도 a, fa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줬는데 그놈은 a가 구체적인 상수로 알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얘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미지수죠. 미지수.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상태니까 문자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a를 이제 구해야 하는 거죠. 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접점의 x좌표가 a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A 이렇게 되겠죠. 얘가 a에 대한 식이네. 그 다음에 문제 속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요. 같다 이렇게 놓으면, 왜냐면 얘도 접선의 기울기, 얘도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요 a에 대한 방정식에 해를 구하면 그놈이 a의 값이 되겠죠. a의 값이 되는데 이 녀석이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 y좌표까지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걔를 접점의 좌표를 알고 기울기를 아는, 이렇게 해서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그젬플 넘어가 봅시다. 자, 곡선 y = x 세제곱 플러스 2x-3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기울기가 2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아까 문자로 설정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a, x좌표를 a라고 뒀어요. 그러면 y좌표는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거겠죠. 그래서 y좌표는 a 세제곱 플러스 2a-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이, 그러니까 f'A 미분한 거죠. 여기 도함수가 나와 있네요. f'A가 3x제곱 플러스 2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접점 x좌표 a를 대입하면 3a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처음에 제시가 된 기울기 2 이거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2하고 2가 사라져서 3a제곱이 0 이렇게 되니까 a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a가 0이니까 접점 x좌표는 0, 그리고 0, 0 대입하면 접점의 y좌표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0, -3이죠. 기울기는 2로 제시가 되어 있고 0,3 접점의 좌표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f'A 접점의 x좌표를 문자 a, 뭐 다른 문자로 설정해도 상관없고, f'A가 제시가 된 기울기 m과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결국 뭐예요?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세 가지 유형이,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그 순서대로 다 접선과 관련 있는 단원에서는 그 네 가지 유형의 흐름으로 접선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번엔 곡선 바깥에 한 점이 제시가 되어 있죠.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곡선 바깥에 한 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차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놈도 구해야 되고 요 놈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접점의 좌표. 이 접점의 좌표 모르는 상황.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바로 위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접점의 좌표를 몰라서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해서 이제 그 도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기울기. 처음에 문제 속에 제시가 된 기울기하고 같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접점의 좌표를 구했던 것처럼 얘도 어떻게 접점의 좌표를 구할 건지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곡선 밖에 한 점 x1, y1, 곡선 바깥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x1, y1 요 바깥에 점이 주어져 있고 fx 곡선이 이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죠. 그럼 여기가 접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역시 문자 a, fa라고 둔 거예요. 여기 접점의 좌표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fx를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a를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a, fa를 지난다고 설정을 했으니까 a, fa를 대입하면 이 녀석이 접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접선 위에 x1, y1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을 여기다 x1, y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요 식이 a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a의 값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a의 값을 구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라는 말이죠. 자, a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걔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 녀석이 이제 원하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로 넘어가 봅시다. 점 0,2에서 y = x세제곱 -2x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했죠. 자,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fx가 이렇게 돼 있고, f'x가 3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y좌표는 따라서, a세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기울기는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3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3a제곱 마이너스 2, a, a세제곱 마이너스 2a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0,2를 지나가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2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이제 요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a세제곱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 녀석은 실근이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걔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바이블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순서 그대로 1, 2, 3번. 아까 제가 얘기한 4번은 없죠. 자, 1번.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얘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해서 접점의 x좌표를 구한다. 곡선밖에 한 점 주어진 경우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해서 대입한 다음에 접점의 x좌표를 구한다. 즉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고요.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유형은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1번은 접점의 좌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유형은 어떻게든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접점의 좌표를 찾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시가 된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점의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 지나가는 요점을 이용해서 다시 접점의 좌표를 찾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4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걸 또 압축을 시키면 사실 접선 방정식 문제는 2가지 유형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다?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해서 그 문자의 값, 즉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정하기를 보면 두 곡선에서의 접선. 아까 제가 얘기했죠. 4번. 사실 개념 확정하기 수준이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접선의 4번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곡선에서의 접선. 자, 두 곡선의 공통 접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개념 확정하기처럼 이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즉, 곡선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접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곡선이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형을 보시면 두 곡선이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공통 접선 이렇게 그으면 접점의 좌표가 서로 다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놈과 요놈은 이 곡선의 접선이고요. 얘는 요 곡선의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두 곡선이 이제 서로 수직인 경우라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4번.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 유형에는 첫 번째 유형이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림 중에 있었죠.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녀석이 y = fx, 그 다음에 이 녀석이 y = g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곡선이 서로 접하고 있는 요 점의 x좌표를 x = a라고 해볼게요.
x 이꼴 a. 자,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fx라고 하는 곡선 위에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의 접선이 되겠죠. 첫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또 이 빨간색 직선은 또 요 곡선으로 해석을 하면 y 이꼴 gx 위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두 함수가 만나고 있으니까 x 이꼴 a에서의 함수 값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FA하고 GA가 같아져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공통접선이죠. 그래서 FX에서 그은 접선이나 GX 위에서 그은 접선이랑 같죠. 그래서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A 이꼴 G'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곡선이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요 두 가지 형태 FA와 GA가 같다, F'A와 G'A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곡선이 접하지 않는 경우 이게 있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대충 그려보면 하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다른 하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접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접점이 이렇게 있겠네. 자, 그리고 요 왼쪽의 그래프를 y 이꼴 fx라고 하는 곡선이라고 보고 이 녀석을 y 이꼴 gx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접선은 fx 위에 있는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x 위에 있는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요 점의 좌표를 x 이꼴 a라고 두고 요 점의 x 좌표를 x 이꼴 b라고 일단 둬봅시다. 자, 그러면 fx라는 곡선 입장에서 보면 x 이꼴 a에서 그은 접선이 되겠죠. 이 빨간색 직선이. 자, 그래서 y 이꼴 기울기 f'a가 될 거고 지나가는 점 x-a 플러스 fa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y 이꼴 gx 입장에서 보면 x 이꼴 b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y 이꼴 g 프라임 b 그 다음에 x-b 플러스 g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근데 뭐예요? 이거나 이 빨간색 직선인 건 똑같죠. 그래서 두 접선이 같은 접선이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가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A하고 G'B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자, 그러면 기울기만 같으면 안 되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y절편은 마이너스 a F'A 플러스 FA죠. 그래서 마이너스 a F'A 플러스 F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y절편이 같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G'B 그 다음에 플러스 GB 이게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요 두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요거 이전 화면에 있었던 요 그래프 있었던 거 있죠. 그거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이 정리가 된 건데 여기서 두 곡선의 공통 접선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접점이 서로 다른 경우인데 밑에 접점이 서로 다른 경우를 보면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정리한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책에 포스트잇을 같은 걸 이용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 포스트잇 같은 걸로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두 곡선이 직교한다라는 말. 자, 곡선인데 직교한다라는 말이 이상하죠. 직선 두 개가 등장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면 두 직선은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곡선은 막 휘어져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자, 근데 휘어진 두 곡선이 서로 직교한대. 그래서 두 곡선이 직교한다는 걸 뭐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돼 있는데 gx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y 꼴 gx. 자, 그런데 얘가 한 점 여기서 만나고 있죠. 두 곡선이 만나고 있어요. 그 점의 좌표를 x 이꼴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이꼴 a라고 두면 자, y 이꼴 x 이꼴 a라는 점에서 y 이꼴 fx에다가 그은 접선은 당연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y 이꼴 gx 위의 점 x 이꼴 a에서 그은 접선은 얘가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곡선이 만나고 있는 이 한 점에서 두 접선도 당연히 만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이렇게 되면 두 곡선이 x 이꼴 a에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조건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x좌표가 a인 지점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FA하고 GA 두 함수의 함수값이 일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교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이 빨간색 요 직선의 기울기는 F'A, 파란색 요 직선의 기울기는 G'A 이렇게 돼서 F'A하고 G'A 두 접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곡선이 직교한다라는 그림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예.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 그때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곡선 자체가 이 점에서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놨죠. 함수값이 같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런데 페이지에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하나 그냥 따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당연히 접선 유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곡선이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공통접선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접선 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세분화하면 네 가지 이렇게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경우와 접점의 좌표를 모르는 경우. 접점의 좌표를 알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와 그 좌표를 이용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해서 문제 속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 좌표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당연히 맨 처음 유형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왔네요. 자, 위의 점이죠. 2,1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기울기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y'을 구해보면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미분하면 2x죠. 자, 그 다음에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죠. 따라서 접선 방정식이 y 이꼴 2에 x-2 플러스 1 이거죠. 이걸 정리를 한 게 가로 1번의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y 이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위의 점 0,1 역시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요 녀석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이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x좌표가 0이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접선이 y 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한 게 바로 이번에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여기 상단에 지금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봅시다. 곡선 x제곱 마이너스 x 3x 플러스 2에 접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직선 y 꼴 x의 수직이래. 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요거의 기울기는 1.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y'을 구해보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형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 나머지 모든 유형의 접선 방정식 문제는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해서 그 좌표가 어떤 점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A라고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둘 필요 없고 그냥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저기서 X의 값이 어차피 접점의 좌표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X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자, x가 1이면 이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따라서 직선이 y 이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접선 방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y 이꼴 x 세제곱 마이너스 9x에 접한다고 그랬고 y 이꼴 3x에 평행하다.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3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쟤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야? 3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x제곱이 얼마예요? 4란 소리겠네.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좌표가 하나가 아니죠. 접선이 그러면 몇 개란 소리? 2개란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곡선이 뭐 어떻게 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접선은 하나예요.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유형은. 근데 하지만 기울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평행하게 이렇게 2개의 접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주어진 함수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2개 이상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그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뭐 곡선 바깥에 여기서 그었어. 요쯤에서 그었어요. 그럼 이렇게 그은 놈도 접선이 될 거고 이렇게 그은 놈도 접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점에서 접해서 이렇게 나간 놈도 또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도 사실은 접선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계산했더니 접점의 좌표가 여러 개야. 그럴 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개를 다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x좌표가 지금 이제 2가 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자, 요 2개가 지금 접점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8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8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지금 3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접선은 y 꼴 3에다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가 y 이꼴 기울기 똑같이 3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2개가 이 2번에 가로 2번에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니까 그 다음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되겠죠.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가로 1번부터 봅시다. 원점에서 곡선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은 두 접선의 방정식 두 개라고 알려줬죠. 근데 친절한 거예요. 원래 개수는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접점의 좌표를 아까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가 A, FA라고 둔다. A라는 문자로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센이라든지 뭐 일품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류의 이제 문제집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접점의 좌표를 사실 T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해설을 실어 놓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할 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는 문자로 설정을 해서 이제 주로 계산을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가로 1번부터 봅시다. 접점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 X좌표를 T, 그 다음에 Y좌표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 즉 미분 도함수를 구해보면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x 자리에 t를 대입한 놈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접선 방정식을 일단 요 t라는 문자가 섞여 있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y 이꼴 2t 마이너스 2 이게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원점에서 그었다 그랬네. 자, 그러면 이 접선이 원점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x좌표에 0, y에 0 대입하면 등식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겠죠. 0, 0 대입했으니까. 계산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t 사라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t제곱이 얼마예요?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t가 얼마야?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좌표가 다 나왔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하나의 접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다른 접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점 마이너스 1,1에서 곡선 y 이꼴 x 세제곱 플러스 3x에 그은 접선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죠. 마이너스 1,1 곡선 바깥의 점이죠. 바깥의 점. 자, 그래서 2번도 역시 접점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는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이 3x 제곱 플러스 3 이거죠. 따라서 접선이 y 이꼴 기울기가 여기다 t 넣은 거죠. 그래서 3t 제곱 플러스 3 얘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y에다가 또 1을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 t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t가 이제 이게 지금 3차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푸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푸는, 고차 방정식 푸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뭐 인수정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많으면 최대 3개의 접선이 나오게 될 거고요. t가 3개가 나올 테니까 많으면. 그래서 t가 3개가 다 실수로 나오면 접선이 3개. 그 다음에 얘가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를 가진다면 접선이 2개. 얘가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가진다면 접선이 1개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네. 3차 함수 y 이꼴 x세제곱 마이너스 x, 2차 함수 y제곱 플러스 k 그래프가 교점. 잘 보셔야 돼요. 이 교점.
곡선 두 개가 만나고 있다는 소리죠. 교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대요. 그러면 두 곡선이 아예 그냥 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접점의 X좌표, 저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A 집어넣은 거 Y좌표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A 집어넣은 게 같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이거 하고 여기다가 A 집어넣은 A 제곱 플러스 K 이게 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서 딱 알겠지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지금 현재 하나죠. 그러면 그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자, 근데 공통 접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통 접선이 요거니까 X좌표가 A일 때 FA와 GA가 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같으니까 F'A와 G'A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FA와 GA가 서로 같다라는 걸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 미분한 거.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이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3A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하고 2A 이게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걸 풀면 A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A 값을 대입을 하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수 K의 값을 이제 구하는 거고 공통접선. 이제 뭐 얘를 쓰시든 첫 번째 유형이 된 거죠.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그냥 A 값 대입하면 그 기울기가 나올 테니까 맨 첫 번째 유형으로 변신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푸시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수식으로 증명해 놓은 그것까지 뭐 다 막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뭐 이러진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보실 때, 그때 이제 엄밀한 증명까지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평균값 정리가. 그래서 그래프, 그림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그림의 형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그림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정리인 건지, 그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롤의 정리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정의된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슉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형상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즉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FA와 FB 양끝점의 두 함수값이 지금 서로 같은 상태죠.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즉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변화율은 b-a 분의 fb-fa인데 FA하고 FB가 같다 그랬죠. 그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0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제 자 보세요. F'C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F'. 즉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 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의 형상을 이렇게 슉 보시면, 예, 방금 그어놓은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즉 기울기가 이 상황은 0이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지금 그어줬죠. 이 그림은 이제
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가 두 개 존재하는 그림인 거고요. 요 그림이 만약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면 네, 여기 딸랑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플러스 여기를 보면 롤의 정리에서 F'C 이꼴 0은 fx 위의 점 C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즉 길이가 0이라는 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소리죠.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또 이그젬플 보시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얘가 닫힌 구간 0, 2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 2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f0는 2고요. f2 대입해보면 걔도 2죠. 자, 그래서 f0와 f2가 서로 같은 상황이죠. 양끝점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f'X를 계산을 해보면 2x-2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C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X 대신에. 자, 그러면 X에다가 C를 넣어보면 2C-2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C는 1 이렇게 되죠. C가 1이 나왔는데 여기 열린 구간 안에 있죠. 1은. 자, 그래서 열린 구간 안에 실제로 존재를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문제를 풀 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건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저 표현은 굉장히 그 구간 내에서 상당히 그냥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인 건데 이후에도 아주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인 요 C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양끝점이 아니라 즉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엄밀한 증명은 이제 문제를 좀 푸신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은 읽으려면 사실 조금 귀찮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일단 근데 대신에 롤의 정리가 뭘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 이 단원의 소단원의 제목이죠. 평균값 정리. 그런 문장이 또 나왔네요. 아까 앞으로 계속 등장한다 그랬죠.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롤의 정리도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롤의 정리를 할 때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이 제로였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길이를 가지는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 요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하고 뭔가 관련이 있었던 거죠.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는 제목에서부터 평균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보면 여기 딱 보니까 평균 변화율이 아예 등장을 했어요.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이죠. 구간 전체,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같은 값을 가지는 미분계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A, B죠. 그래서 A, FA, B, FB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거예요. 근데 곡선이 이제 매끄럽게 이어져 있죠. 그러면 얘랑 평행한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걔도 닫힌 구간이 아니라 즉 양끝점이 아니라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양끝점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었죠. 그러면 양끝점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FA와 FB가 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FA하고 FB가 만약에 같다면 얘가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F'C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결국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한 특수한 경우일 뿐이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0이 되건 말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우르는 정리가 될 거고요. 롤의 정리는 이 평균값 정리의 한 특수한 예일 뿐이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평균값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그림의 그림 상황과 같이 항상 그림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롤의 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대해서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닫힌 구간 0,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근데 롤의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그게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은 닫힌 구간, 즉 양 끝점에 존재할 수가 없이 열린 구간에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c의 값을 구했는데 막 0이나 3이 나오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열린 구간에 존재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뭐라고요? f' c가 0인 걸 찾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F0와 F3이 같은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F0는 0이고요. 3을 대입하면 얘도 0이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같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C를 대입하면 3C 제곱 마이너스 6C 사실은 그냥 여기서 이꼴 제로 이렇게 써도 뭐 사실 똑같은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C가 어떻게 나와요? C는 0 또는 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열린 구간 0, 3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은 탈락이죠. 끝점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죠. 2.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함수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얘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게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가지는 미분계수. 그때 그 x의 값, 그게 c였죠.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일단 만족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 구간 내에서 평균 변화율을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평균 변화율을 써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2분의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1인데 평균 변화율이 2죠. 그 다음에 F'X를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3C 제곱 마이너스 6C 이꼴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평균값 정리식 그대로 그냥 C를 대입을 한 것 뿐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X좌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꼴 1 그냥 이래버려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3C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1 이쪽으로 이항하면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양끝점은 안 되죠.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가는 놈만 답이 되는 거죠. 항상 열린 구간, 롤의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계산 결과를 구하신 다음에 걔가 열린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제하고 이제 개념 정리하고 예제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예제 옆에 딸려 있는 예제 옆에 이렇게 세 문제씩 딸려 있죠.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다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 이렇게 있죠. 이것도 꼭 풀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요 개념서 말고 다른 문제집도 하나 권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집도 푸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력 따지기는 그 문제집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기본 다지기까지만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먼저 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실력 다지기에 도전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뭐 고생 많았고요. 예, 그리고 뭐 빨리,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 참 좋겠네요. 예, 화이팅 합시다.